안녕하세요. 경제크래프트입니다.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모은 돈으로 보내드린 그 패키지 여행, 부모님이 진짜 즐거우셨을까요? 항공권 값도 안 되는 그 가격, 그냥 싸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채워져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채워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다녀오고 나서도 몰라요. 오늘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볼 거예요. 알고 나면 부모님 다음 여행은 절대 예전처럼 예약 못하게 돼요. 자, 시작할게요. 29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아세요? 일단 여행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항공권에 호텔에 식사까지 포함인데 어떻게 29만 원이 가능하냐고요?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여행사도 알아요. 근데 그냥 팔아요. 왜냐면 이 구조, 처음부터 그 29만 원으로 돈 벌 생각이 없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투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국 여행사가 현지 랜드사에 손님을 보내는데 오히려 랜드사가 여행사한테 돈을 내고 손님을 사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손님을 보내주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을 받으려고 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럼 랜드사는 왜 돈을 내면서까지 손님을 받냐고요? 현지에서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현지 가이드예요. 가이드는 투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공항에 마중을 나가요. 이걸 업계 용어로 지상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가이드가 손님을 안내할 권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럼 가이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여행 중에 회수해야 해요. 그래서 일정의 쇼핑센터가 들어가고 옵션 투어가 생기는 거예요. 불친절한 가이드 만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요, 게임 시작부터 상대한테 미네랄 빌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빚진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자원 회수하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무리수의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 구제가 2025년 기준 연간 1000건을 넘었어요. 그냥 운 나쁘게 가이드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물가가 올라서 환율이 높아서 여행이 힘들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환율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투어 구조가 2026년 들어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왜 하필 2026년에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현지 투어 가격이 얼마인지, 호텔 시세가 얼마인지.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30초면 다 나와요. 구글 검색 한 번이면 현지 투어 가격 바로 나오고 에어비앤비에 호텔 시세 바로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정보를 갖게 되는 순간 마이너스 투어 구조가 작동을 안 해요. 현지 옵션 투어 가격이 구글에서 검색한 것보다 2배 비싸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가이드 입장에서는 빚을 지고 시작했는데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들이 2026년에 예상 영업이익을 700억 넘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가 패키지로 버는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제 저가 경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AI로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줄이고 제값 받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을 바꾸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투어로 박리담회 하던 시대가 끝나고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서비스로 승부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 패키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갈수록 질이 나빠져요. 왜냐면 제대로 된 업체들은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고 저가 시장에는 어떻게든 마진 뽑으려는 업체들만 남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와요. 여기서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초반에 일꾼만 열심히 뽑아서 자원 쌓는 플레이어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자원이 넘쳐서 상대를 압도하는 거죠. 대형 여행사들이 지금 딱 그 플레이 하고 있어요. AI랑 직거래 플랫폼에 조용히 투자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가 패키지는요, 자원도 없는데 무리하게 유닛 뽑다가 결국 지지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지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털어가는 게 여러분 지갑이라는 거죠. 결국 이 시장의 흐름은 명확해요. 정보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숨겨진 마진으로 먹고 살던 구조가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로 현지 가격을 다 알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이 구조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시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가 패키지는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고는 여전히 달콤해요. 부모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구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패키지 여행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라서 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머릿속에 신호등 하나 그려보세요. 먼저 빨간불이에요. 이건 무조건 걸러야 해요. 일정표에 쇼핑센터 방문이 3번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닫으세요. 그리고 현지 옵션 투어 가격이 구글 검색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이것도 닫으세요. 이건 여행 상품이 아니에요. 가이드빚 갚아주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 자리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다음은 노란불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신호예요. 초특가, 역대급 할인 이런 말에 혹하기 쉬운데요. 항공권 가격이랑 현지 호텔 시세를 먼저 따로 검색해보세요. 그걸 합친 것보다 패키지 가격이 더 낮아요? 그럼 그 차액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제 아시죠? 마지막으로 초록불이에요. 이건 오히려 안심해도 돼요. 노쇼핑, 노팁을 일정표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시중가보다 합리적으로 높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이게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신호예요. 제값 받는 여행사가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직거래 플랫폼이나 자유여행도 리스크가 있어요. 2026년부터 미국은 리얼아이디라는 새로운 신분 확인 제도가 강화됐고 유럽은 전자여행허가 ETA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모르면 공항에서 그냥 입국 헛당해요. 플랫폼이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준은 이거예요. 여행 예산의 70%는 항공이랑 숙소, 확실한 곳에 써요. 나머지 30%는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면 웬만한 변수가 생겨도 멘탈 잡고 여행할 수 있어요. 부모님 보내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싼 게 빚이 떡인 시장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조가 투명한 상품을 고르는 게 진짜 효도예요. 현지에서 불편하게 끌려다니는 부모님 생각하면 그 몇만 원 차이가 절대 아깝지 않아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드릴게요. 29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이 싼 이유, 이제 아시겠죠? 싼 게 아니에요. 그 돈은 현지에서 반드시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구조의 끝에는 항상 여러분 지갑이 있어요. 2026년 지금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숨겨진 마진으로 먹고 살던 저가 패키지 시장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대형 여행사들은 이미 프리미엄으로 판을 갈아타고 있고 저가 시장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광고는 여전히 달콤해요. 특히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는 광고는 더 조심해야 해요. 마음이 앞서면 구조가 안 보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신호등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쇼핑 일정 3번 이상이면 빨간불, 패키지 가격이 항공권보다 싸면 노란불, 노쇼핑 노팁 명시하고 제값 받으면 초록불.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지갑 지키는데 충분해요. 그리고 미국 리얼아이디, 유럽, ETA 이런 출입국 규정 변화는 플랫폼이 챙겨주지 않아요. 여행 가기 전에 꼭 직접 확인하세요. 이거 놓치면 공항에서 지지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구조를 알고 나니까 다시는 예전처럼 예약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부모님 패키지 여행 관련해서 겪으셨던 일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할게요. 경제크래프트였습니다. 다음에 봐요.